그러면 두 번째 발표입니다.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정용권 선생님께서 내암 최좌해의 춘천에서의 학문 강학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등학회 학예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된 정용건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내암 최자희 선생의 춘천에서의 학문 강학활동과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발표 분량이 조금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넘겨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이와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인데요.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전반기에 김영하라는 분이 편찬한 이 수춘지라고 하는 춘천 지역의 지역지, 지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문예라고 하는 조목이 있습니다. 즉 이제 춘천 지역에서 활동한 문인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따로 정리한 그런 조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내암 선생에 대한 그런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성최 시인 내암 최자희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 내암 선생님께서 이 문해라고 불릴 정도로 학문이 높아서 주변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 여러 시서, 경전을 재해석하였다. 이렇게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춘천 일대에서 최공자라고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두루 존숭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특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암 선생이 지닌 경학적 역량과 어떤 지역 사회에서 구가한 높은 위상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모를 지녔기 때문에 내암 선생에 대해서는 근래 이제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관련 연구가 일부 제출되고 있는데요. 제 다음에 발표하신 이제 이동 학생이 또 마찬가지의 연구자입니다. 이들 연구에서는 내암 선생님 최자희라는 인물과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들을 새로이 소개하고 또 주요 경전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학문 성취와 의의를 깊이 있게 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18세기 춘천 지역에 존재하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경학적 흐름들을 밝혀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내암 선생님이 이제 춘천 출신이라고 하는 점을 특기하면서도 정작 이 내암 선생님이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학문 강학 활동을 펼쳤는지 또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학적 역량을 다져나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이 학인으로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이 춘천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배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내암 선생님이 이곳에서 수행한 이 생애 주기별 학문 강학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 내암 선생님의 학문 문학 세계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강원 지역 그리고 춘천 지역이 점유하는 18세기 당대의 학적 좌표를 비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소박하게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2장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내암 선생님께서는 조선 후기 학자로서 춘천 서면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학술 문화 증진과 후학 양성에 기여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성최 씨의 시조는 본래는 이제 이 신라 경순왕의 후손인 김영규 할아버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려 충렬한 때 수성 땅에 봉해지시고 최라고 하는 성을 하사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이제 이름이 있는 후손분들이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까 발표에서 나왔던 첨학공 최세룡 선생님께서 이제 출사하지 않고 이제 제하에 묻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드님이신 이 최그 양호공께서 이 강원도 춘천에 이 부친의 묘를 모시게 되었고 그대로 양화천에 우거하면서 이 수성최씨 찬송공파는 본격적으로 이곳에 터를 잡고 세거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호처사라고도 불렸던 이 최그 선생님이 곧 내암 선생님의 5대조 할아버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중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암 선생님의 이제 직계도의 그림이고요.
내암 선생님은 1738년에 최본 그리고 이제 진천 송씨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분이시고요. 출생지는 춘천구 서상면 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 서면 서상리 일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암 선생님은 이 춘천 쇠거지, 수정시 쇠거지에서 태어났던 만큼 그 전반적인 생애 활동을 이곳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연마한다든지, 뭐 강학을 한다든지, 뭐 교육하고 유람하고 이런 자취들이 대부분 이 춘천 지역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이곳에서 수행했던 이 구체적인 학문, 강학의 양생은 어떠했는지 저는 그것을 이제 시기 및 공간에 따라서 이와 같은 네 단계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청년기의 강학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암 선생님의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그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이 원통산에서 행했던 한국어 강학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원통산이라고 하는 곳은 현재 춘천 서면 서상리에 위치한 가덕산의 2층입니다. 또 다른 2층으로는 이제 백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는 내암 선생님의 이제 육대조님의 묘소를 비롯한 수성시 찬성공파 첨학공 종중의 묘원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연보에 따르면 내암 선생님은 16세에 도예시에 응시하였고 또 21세에 향시에 응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이제 여러 곳들을 이제 유람하면서 시일을 보내다가 25세 때 유명한 학자이신 리오 김원행을 만나서 그에게 가르침을 듣고 다시 춘천으로 돌아와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산인 이 원통산에다가 서실을 지어놓고 강학 공간을 조성하고 제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25세 때 처음 이 강학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우라든지 종제, 종질 같은 이 친족들이 이 어떤 그 문인의 줄을 이루었다가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이분의 명성이 좀 더 올라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척 그리고 지역 인사들이 점점 더 문화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이미 일정한 규모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강학 집단은 이처럼 이 혈연, 인척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암 선생님의 강학 활동이 점차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에게 배우기를 희망하는 문인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이에 1764년에는 인원 수용이 불가할 정도로 문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재를 증축하고 또 강규를 새롭게 만들어서 학당의 체계를 좀 바로잡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현재 이 내암 선생님의 문집에 남아있는 이 산제일규라고 하는 이 당시의 강규를 정리해 놓은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공부와 일상 방식의 전반을 꼼꼼하게 아주 규정해 놓고 또 각자의 엄격한 자기 수양 그리고 학문 정진 이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엄정한 서당 운영에 힘입어서 이 원통산의 서재는 날이 갈수록 점점 규모가 확대됐고 또 수년 후에는 배우러 오는 자가 수백인에 달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학문가 문예로서 주목할 만한 성취를 보인 인물도 배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20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원통산 서재 강학기는 뒤에 이제 말씀드릴 이 노년의 용암 서재기 강학기와 더불어서 그의 문화생이 가장 성대했던 그런 시기로 일컬어집니다. 다만 이 청년기의 이 원통산 서재는 그가 32세 되던 1769년에 운영을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확한 이유는 알긴 어렵습니다만 이 연보의 내용을 좀 참고해 볼 때 지역에서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제 큰 학파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 어떤 무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계하고 혹은 시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좀 일정하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비방하고 배척하는 말을 퍼뜨렸다 이렇게 연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시선이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강학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강학 활동 종료가 되고 말았지만 내암 선생님이 이 젊었을 때부터 수행한 이 활동들은 이 춘천에 이 최좌해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년기의 강학 활동은
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종료가 되고 말았지만 그 이후에도 내암 선생님은 이 춘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학문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33세가 되던 해에 이 금광리로 이주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서실을 마련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도 내암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수십인이 몰려와서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보에 따르면 요 당시에 이제 이 금강리로 옮겨서 강학 활동을 할 때 당시 어떤 당회의, 요즘으로 말하면 술사 같은 건데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이 내암 선생님을 만나보고는 내암 선생님의 덕이 용것 같다라고 하면서 용암이라고 하는 글자를 편하게 써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용암 선생이라고 하는 별호로도 불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용암 서재에 근거를 두면서도 이 용암 서재뿐만이 아니고 근처에 있는 이 청평산 선동암에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장년기에 해당하는 이 강학 활동은 청년기에 비해서는 뭐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내암 선생님 문인 집단의 저변을 보다 견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한 그런 공간, 그런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중년기로 넘어갈 텐데요. 내암 선생님이 그 장년기 다음으로 털을 잡은 강학 공간은 이 화학산 아래 위치한 이 오주라는 공간입니다. 이 36세 때 내암 선생님은 이제 부친상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부친상을 당하고 3년상을 마친 뒤에 이 화학산 오주라는 곳에 새로운 강학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이때 이제 40세부터 이제 이곳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면서 강학 활동하는데 이때 이 오주의 언덕에 자리를 잡고서 그 이름을 또 와룡이라고 따로 이제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명칭을 붙인 것은 내암 선생님이 평소 이제 제갈량의 어떤 학문 그리고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을 이제 흠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암이라고 하는 편액도 바로 이 시기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 호도 이 시기에 지어지게 되는데 연보에 따르면 평소 이제 내암 선생님께서 자신의 어떤 평생 과실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다언 말이 많은 것이었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반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을 좀 더 신중히 하고 그렇게 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자 하는 의미에서 내암이라고 하는 호를 스스로 지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그 내암 서재뿐만이 아니라 이 내암 선생님은 이 주변의 여러 공간을 방문해서 다양한 강학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암 정사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도포서원이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도포서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무남서원과 더불어서 당시 춘천 지역에 존재하던 유이안 서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려 개국공신인 신순겸이라든지 조선 중개문인 신흥, 김경직 이런 분들이 이제 배양된 공간이었었는데 바로 이 공간을 강학의 공간으로서 함께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암 선생님께서는 이 중년기 시기에 내암정사, 도포서원 이런 곳에서 강학 활동을 펼치게 됐는데 이 시기의 활동은 춘천 지역에서의 강학 범위를 조금 더 지역적으로 확대했다라는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노년기인데요. 내암 선생님은 반드시 이제 춘천에서만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40대 즈음에 원주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양근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48세가 되던 해에 모친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춘천에 돌아오게 되는데 3년상을 마친 뒤에 다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화학산 오주 서재가 있던 옛날 공간에 다시 털을 잡고 마지막 5년기에 강학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3년상을 마친 다음에 이제 강학 강당을 다시 열어서 이제 교육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도 굉장히 젊은 문사들, 학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배우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수용 인원이 좀 불가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다시 이곳에 용암 서재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짓고 여기에서 이제 학문 교육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율곡 2의 은병 학교를 표준으로 삼아서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하게 하고 또 매달 상망에 논어 같은 경서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노년기에 이 강학 공간이 새롭게 마련되고 또 학문 규정 같은 것들이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서 모여든 이제 후학들의 수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룬 문학적 성취가 청년기에 처음 수행했던 이 원통상 강학 시기의 규모와 견줄 정도였다. 이렇게 연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 1799년 임종하실 때까지 강학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연 선생님의 강학 공간을 지도로 표시해 보면 이와 같이 아마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화학산 오주라고 하는 곳은 정확한 위치 비정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일단 도포서원지에서 북쪽으로 좀 떨어진 곳으로 비정을 해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연 선생님은 이제 춘천에서 30년 가까이 이룬 어떤 학문과 강학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적지 않은 학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또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되겠지만 여러 저작들, 경학 관련 저작들이 굉장히 이 시기에 많이 편찬이 되었고 또 그 문인 중에서는 일정한 이제 벼슬에도 진출하는 그런 성과를 보인 인물들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암 선생님의 제자 그리고 지역의 살인들은 그의 사후 연정이라고 하는 사쪽을 올리는 시호란 말이죠. 이것을 올려서 그 학덕을 기리고자 하였고 또 이제 뒤에 또 안세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조정에 또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서 이 내암 선생님을 현양해 줄 것을 그런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내연 선생님이 수행한 학문 강학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춘천이라고 하는 공간을 주요한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18, 19세기 춘천 지역사회의 유품 흥리 그리고 향학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내연 선생님은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적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씨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서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춘천에서 세거했으며 내암 선생님 자신 역시도 대부분의 삶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는 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요. 평생에 걸쳐서 내암 선생님이 이제 이룬 인적 교육망 같은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서 그와 좀 더 보다 긴밀한 관계를 이루었고 또 유의미한 학적 영향을 주고받은 인물들을 유형에 따라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형별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내암 선생님과 교유한 인물군으로서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와 인척으로 얽혀있는 인물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암 선생님의 문인 집단 가운데서 상당수는 아우라든지 종질, 인척 같은 이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춘천 서면의 어떤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는 학당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특징, 그러한 어떤 그 문인 집단의 특질 같은 것들은 인적 교육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처가인 우봉이 씨를 매개로 해서 형성된 교우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암 선생님은 이제 17세 때 우봉이 씨와 혼인을 하게 됐는데 이 우봉이 씨에게는 그 아우로서 이봉렬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사촌에 이정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과 특히 깊이 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컨대 이봉렬의 경우에는 자신과 그 이봉렬과의 관계를 배가와 종자기에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지음의 관계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문질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사촌 이정열의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음사로서 이제 지방 현강을 지냈던 인물이었는데 특히 이제 내암 선생님에게 학문적, 문학적 영향을 다분히 끼친 인물로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내암 선생님의 문집을 보면 애양해, 목괴설 이런 어떤 주요 산문 작품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작품들의 다수가 이 이정열이라고 하는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암 선생님의 서간문이 굉장히 많은 편이 수가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30편 이상 총 이제 한 90여 편의 서간문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30편 이상이 바로 이 이정열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준 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굉장히 서로 학적 교류가 두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서 이제 이런 부분 넘어가고 다음 유형으로서
그 최자의 그 레암 선생님의 인적 네트워크로서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가문과의 면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그 한희민쌤의 발표에서 나왔지만 특히 이제 의령남시 지방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선 중기 이래 의령남시 직지학권 가운데 일부는 이곳 춘천에 터를 잡고 세거하였습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이 서삼리 퇴동 일대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곧 내암 선생님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존하는 어떤 내암 선생님 관련 자료들에는 그가 이 지역에 연구를 두고 있던 의령남시 인물들과 두터히 교류했던 흔적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남도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진사시 합격한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이제 최자의 바로 그 내암 선생님 바로 옆집에 이웃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암 선생님이 9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남도역이라는 분의 어떤 뭐 학문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남도역 아들대의 인물들과도 더 이제 깊이 교류하게 되는데 예컨대 남규 그리고 아까 발표에서 나왔던 남옥 같은 인물, 남중 이런 세 아들이 남도역에게 있었는데 내암 선생님은 이들 모두와 깊이 교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이처럼 이 퇴자의 관련 자료에 있는 남도역 부자뿐 아니라 다양한 뭐 남기, 남계 이런 춘천 지역에서 거주하던 의령 남씨들과 주고받은 시문, 편지 같은 것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이 내암 선생님이 춘천 거주 기간 동안 가장 크게 의지하고 또 소통했던 인물군이 바로 이들이었음을 확인케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형으로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 춘천 지역에 머무르거나 방문했던 관인, 명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암 선생님은 이 수십 년 동안 춘천 서면 지역에 우거하면서 학문 교육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그의 명성은 춘천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인사들에게 폭넓게 전해졌고 자연스럽게 이 내암 선생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인원들 역시 적지 않게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정광충이라고 하는 춘천 부사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자이자 정약용의 인척으로도 알려진 이벽 혹은 뭐 이동영 같은 춘천 부사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인물들과의 교류는 그 자체로 내암 선생님의 인적 네트워크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고 춘천 향촌 사회에서 한층 확장되었던 그의 어떤 학적 영향력을 방증해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짤막하게 향후 과제, 제가 생각해본 이제 향후 과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학술대회를 통해서 내암 최자혜라고 하는 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남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발표를 이와 같이 구성했지만 추후에 더 이제 해야 될 부분 혹은 뭐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분이 남긴 작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입니다. 그래서 내암 선생님의 자료를 살펴보면 아주 수백여 편에 달하는 시와 산문 작품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좀 꼼꼼히 따져보고 분석해볼 만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과제로서 추후에 그 내암 선생님의 어떤 문학 작품들, 특히 산문 작품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개인적으로 가져볼 생각이고요. 다음 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이것은 뭐 연구소라든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현전 자료의 정리 그리고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내암 선생님은 굉장히 방대한 경학 관련 저술을 남기셨고 문지의 분량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꼼꼼한 번역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강원 춘천 지역에는 역대로 이제 많은 이름 있는 명사들이 존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문집에 대한 번역서라든지 아니면 이들의 어떤 자료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암 선생님의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뭐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것들을 꼼꼼히 번역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공동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지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 내암 최자혜 선생의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걸친 학문 강학 활동을 세밀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인적 교육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서 학문적 부심적 역할을 했던 내암 선생님의 면모가 비로소 학술적으로 상세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내암 선생님의 연구를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까지도 짚어주신 소중한 발표를 해주셔서 정용건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